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우승자, 강한영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오늘은 머니플로우가 SVB 특집도 아니고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 저도 지겨울 정도로 주말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 내내 그랬고 시장 그래서 예상은 했죠. 또 안 좋게 시작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다른 분들 저랑 이제 같이 이걸 좀 내용을 공유하신 분들은 그래 마음을 비우고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을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좀 더 흔드는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부터 이제 코스피가 다시 빨간불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피 지수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 1월 25일 이후에 이 갭을 이탈한 것 때문에 좀 찜찜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갭을 회복하는 거는 좀 대외 변수, 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 좀 무리였지만 그래도 떨어진 거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분봉, 코스피의 분봉을 보면요. 물론 하락해서 이렇게 출발했지만 오늘 분봉은 V자 반등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나온다는 거. 이게 일단은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힘이 오늘은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수, 그리고 개인들도 소폭 매수가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하고 지금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무리해서 의미 없이 막 던지고 또 의미 없이 추격 매수하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전체가 오전 초반만 해도 한 150개, 180개 정도만 빨간불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라든가 이렇게 좀 2차 전지 로봇 관련 SBB 테크 이런 종목들로 계속 몰려가고 이렇게 이제 쫓아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좀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관망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고 항상 제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환율도 지금은 15원 이상 많이 빠졌다고 해도 아직 환율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전장에 아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SVB 사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좀 어떻게 보면 어거지 같아요. 그래, 네, 왜냐면 이렇게 긴축을 하니까 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파월 아저씨 이거 좀 그냥 25로 가져오라는 기대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야간 선물에서는 1.23 하다가 조금 전부터 1.6, 1.7.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밤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그런 조치가 나오겠죠. 아침에 또 속보에서도 지금 보증한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빠르게 방어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러 얘기들을 다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리먼 사태의 그 악몽이 또 나오는 거는 다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빠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낙관적으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 급한 마음을 좀 뒤로 하는 게 필요한 오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좀 시장 약세는 당연했던, 또 예상했던 거고, 이런 시장에서도 좀 급등하는 게 나옵니다. 특이한 거는 엘컴텍들, 네, 돈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까 금으로 몰려가는 거겠죠. 그런 금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좀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쫓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이런 흐름에선 이런 금 관련 광산 관련 애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어떤 것들이 지지가 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그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기대감이 좀 나왔었잖아요. 자, 지금 이거 한전 KPS거든요. 밀려도 요 위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한전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장 중에 하나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종목들 밀리지 않고 잘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장기평선 근처에서 좀 버티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니 다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거 말고 어차피 지금 이번 주부터 대통령 순방 일정 시작된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주
금방 3, 4주 갑니다. 미국 순방까지. 거기까지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려는 애들을 좀 보면서 점심 식사 뭐 거르지 마시고 네, 마음 편하게 네, 좀 식사도 하시고 시장을 좀 길게 보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오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충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등락하는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뭐 출렁일 거 없이 전문가님 말씀대로 좀 침착한 오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로 이제 오후장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정부라든지 여러 회담이라든지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오히려 뭐 시장이 이렇게 밀 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시장이 올라오던 요 구간만 보면은 야 이거 내 거 다 회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 앞서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었죠 수급이. 자 그러면 이 시장이 누가 올렸는지 항상 말씀드리죠. 누가 올렸는지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환율의 동향, 그리고 전반적인 기관의 동향과 또 외국의 매크로적인 환경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시장을 우리가 1년 반 동안 뭐 하락한 후에 저점을 잡는 거잖아요. 전체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점 잡고 올라오는 거였다. 그렇다면 잠시 관망하면서 이렇게 흔들림이 나올 때 굳이 이 흔들림을 즐길 필요는 없죠. 뭐 파도 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좀 잠시 관망하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은 시장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지금 잠깐의 손실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체 손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헤쳐나가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이 시장을 좌우했는지 그런 동향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2025년 수소 발전 개시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 수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수소 발전 2차 시장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뭐 13일 날부터 오늘이죠. 뭐 공문들이 이제 좀 나오고 그럴 텐데 뉴스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그 섹터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일 오늘이네요. 네, 한미 연합훈련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대로 시작한다고 그랬고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비행기 엄청 네 대단한 그런 미사일 쏘는 게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상 최대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길게 합니다. 그리고 북한 애들이 이제 반발을 했죠. 지들도 미사일을 쏘면서 중대 조치 예고를 했는데 좀 관련된 방산주들 좀 볼 필요는 있었지만 시장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그런 종목들 속된 말로 잔잔바리 종목이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도 지금 다 밀려 있습니다. 굳이 살펴볼 필요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도발을 어떻게 할지 또 조치를 어떻게 발표할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14일날 지난주 말씀드렸던 폴란드하고 이제 외교장관 회담 거기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지금까지 보면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랬고 그다음에 한전 KPS나 한전 기술도 그랬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길게 조금 더 보면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까지 연결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도 대통령 마음처럼. 그리고 양국 협력으로 국익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보실장님께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원전 들어가 있고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 그다음에 당연히 우주 관련해서도 이제 또 미국하고 협력하는 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게 될지는 아마 점점 일정이 다가오면서 구체화하게 되겠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번 주에 가시잖아요. 일본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나 수소 관련 그런 이슈들 연결돼서 보고 또 G7까지 이게 이어지는 그런 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G7까지 경제인들 참여하는 거 순방마다 계속 가실 것 같은데 누가 가는지 어떤 기업이 가는지 보고 어떤 섹터의 그런 기업들이 잘 가서 사진 찍을 때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앞자리에 서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는데 막연한 기대감은 도박하는 사람들 심리하고 좀 비슷하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얘기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샀으니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오히려 시장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비가 와? 그럼 비를 안 맞으면 되잖아.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신중한 대응이 최선의 방어고 공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항상 그래서 말씀드린 게
확보된 현금을 확보를 하라고 했죠. 네, 30에서 50 정도 현금 확보하라고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밀린다고 이게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떨어졌다면 다시 그 하락한 저점을 잡고 나서 반등할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게 어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건 좀 지양하고 여유 있게 좀 멀리 보면서 식사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후장을 좀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워낙 또 마음이 들썩이다 보니까 그럼 이러다가 수익 언제 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상원 전문가의 목표가 도달 종목 말씀을 좀 드립니다. SP 시스템즈 수익률 27%나 났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 이거 가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가까워지는데 그래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네?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서 시세가 나오는 거 보면 딱 하루 이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요 하루 전에 그러면 추천하지라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그걸 알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까? 저 혼자 해먹지. 그렇겠죠? 자, 일단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셨을 텐데 이게 지지가 잘 되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끌어올리는 힘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남은 물량 갖고 이제는 손절이 마이너스 손절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매수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그 다음 목표가 한 14,000원 정도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P 시스템즈는 실적도 그래도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59억 매출이 53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적자 마이너스 5억에서 37억, 거의 뭐 한 8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실적들도 괜찮고요. 또 다른 뭐 좀 이슈가 좀 있는데 그건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요거는 전략을 그렇게 설정해서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쪽에서 찾으셨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도 좀 짭짤하게 수익을 즐기신 분들 계실 텐데요. G2파워라는 종목이고요. 이 G2파워는 상태 감시 진단 기술, 그러니까 CMO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배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플러스 원자력에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이 뭐 수배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다음에 인버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주가가 최근에 이 바닥 급등하고 나서 급락한 거는 무중했던 그 효과, 그 무중에 대한 거를 다 소화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위로 향상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멘텀이 있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폴란드 및 체코 해외 원전 수출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점 사업 중에 하나겠죠, 정책. 그러니까 요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좀 갖고 왔고요. 자, 요거는 대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니까 손절가를 8,200원으로 좀 멀리 좀 뒀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먼저 설정을 해서 11,500원으로 설정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 11,500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붙는다면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게 같이 좀 맞물려서 간다면 더 큰 목표도 가능한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만 그렇게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였습니다. 오늘 앞서서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개 방송 몇 시에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십니까? 네,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시장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주제를 갖고 하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오랜만에 강하게 하락이 됐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좀 잘 견디면서 그런 좀 시장 대한 좀 심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뭐 제2의 루닛이라든가 뭐 C랩을 찾아보는 그런 뭐 노하우 또는 시장 대응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불안한 마음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